근육과 관절 관리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운동 부족이나 나이 때문이라는 이유부터 떠올립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들고 관절이 약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몸의 입장에서 보면 근육과 관절 기능 변화는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구조와 활동 패턴, 회복 환경이 함께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질병이 없어도 어느 순간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계단이 부담스럽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무겁고 균형이 불안하고 무릎이나 허리가 쉽게 피로해지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니라 근육과 관절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만드는 조직이 아닙니다. 몸을 지지하고 관절을 보호하고 균형을 유지하고 순환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 기능이 유지되면 관절 부담도 줄어들고 움직임 효율도 좋아집니다. 반대로 근육 기능이 떨어지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과 관절 문제는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육 감소를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활동량 감소가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적응적으로 기능을 줄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육 자극도 감소합니다. 자극이 줄어들면 근육 유지 신호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균형 능력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균형은 근육, 관절 감각, 신경 반응이 함께 작동하면서 유지됩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이 협응 시스템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관절 역시 움직임이 줄어들면 기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절은 움직일수록 윤활과 영양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관절 주변 조직이 경직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움직일 때 불편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체중 변화도 영향을 줍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관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과 발목 관절은 체중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회복 환경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근육 회복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피로가 누적되면 움직임이 줄어들고 활동량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통증 역시 활동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있으면 움직임을 피하게 되고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육 기능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동시에 나타나면 근육과 관절 기능은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활동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루 만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수개월, 수년 동안 누적되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체력이 떨어졌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몸은 항상 적응합니다. 자극이 줄어들면 기능을 줄이고 자극이 늘어나면 기능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회복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인식하고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계단이 부담스럽고 균형이 불안하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근육과 관절 관리가 필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방향을 바꾸면 이후 활동 능력과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육과 관절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이해하려면 먼저 중요한 관점을 하나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키우는 조직이 아니라 신경, 균형, 감각, 관절 안정, 순환 기능이 함께 작동하면서 유지되는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근육과 관절 관리 역시 운동량을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 협응 구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근력입니다. 근력은 근육 크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육이 신경 신호에 반응하여 힘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 자극이 감소하고 신경 활성도 함께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근육량이라도 힘이 약해진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균형 능력입니다. 균형은 근육과 관절 감각, 신경 반응 속도가 함께 작동하면서 유지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균형이 떨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근육이 줄어서가 아니라
이 협응 시스템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균형 자극이 부족하면 넘어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경 협응입니다. 움직임은 여러 근육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이 협응 능력이 유지되면 움직임 효율이 좋아집니다. 활동이 줄어들면 협응 능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움직임이 둔해지고 피로가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관절 안정입니다. 근육은 관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 기능이 떨어지면 관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 약화와 관절 통증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순환과 회복입니다. 근육은 혈액을 밀어주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순환 자극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순환이 줄어들면 회복 효율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체중과 부하입니다. 체중 변화는 관절 부담과 움직임 효율에 영향을 줍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관절 압력이 증가하고 움직임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회복 환경입니다. 수면과 영양은 근육 회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회복이 부족하면 근육 기능 개선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활동이 줄어들면 근육 자극이 감소하고 근육이 약해지면 움직임이 더 줄고 움직임이 줄면 순환과 회복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과 관절 회복의 핵심 원리는 단순합니다. 근력 자극을 만들고 균형 자극을 유지하고 신경 협응을 활성화하고 회복 환경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함께 작동하면 근육과 관절 기능은 점점 안정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육 관리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몸은 자극만 주어지면 빠르게 적응하려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변화 속도도 비교적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걷기가 불편하고 계단이 부담스럽고 균형이 불안하고 다리가 쉽게 피로해지는 상태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근력, 균형, 협응 시스템이 함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관리 방향도 더 명확해집니다. 근육과 관절 회복의 원리를 이해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습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근육 관리를 운동 시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몸의 입장에서 보면 근육과 관절 기능은 하루 동안 반복되는 움직임 패턴 속에서 유지됩니다. 그래서 관리 역시 특정 운동 시간보다 하루 전체 흐름 속에서 자극을 만드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루를 아침, 낮, 밤으로 나누어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아침은 근육과 관절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밤 동안 몸은 비교적 정적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아침에 움직임이 시작되면 관절 윤활과 근육 활성화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상 후 가벼운 스트레칭과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고 근육을 깨우는 동작은 하루 움직임 효율을 높이는 신호가 됩니다. 아침 햇빛과 함께 움직임을 시작하면 생체 리듬도 안정됩니다. 리듬이 안정되면 활동 지속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침 이후 활동도 중요합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몸을 자주 움직이면 근육 자극이 유지됩니다. 특히 하체 근육 사용이 중요합니다. 하체는 전체 근육량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균형과 이동 능력에 영향을 줍니다. 낮은 근육 자극을 유지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움직임 빈도가 줄어들면 근육 활성도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짧게라도 걷고 일어나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단 이용, 방향 전환, 다양한 움직임 경험은 근육과 균형 시스템을 자극합니다. 균형 자극도 낮 동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발 서기, 방향 바꾸기, 속도 변화 같은 움직임은 신경 협응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사 이후 가벼운 움직임도 중요합니다. 움직임은 대사와 순환뿐 아니라 근육 활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밤은 회복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사용된 근육과 관절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취침 시간과 충분한 수면은 근육 회복 효율에 영향을 줍니다. 취침 전 가벼운 스트레칭은 근육 긴장을 줄이고 관절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긴장을 풀어주는 시간은 회복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늦은 시간 과도한 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이완 상태로 전환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동안 몸은 근육 회복, 조직 복구, 에너지 재충전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이 충분하면 다음날 움직임이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루틴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 흐름 속에서 반복되는 작은 움직임 습관들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자극들이 모이면 근육과 관절 기능은 점점 안정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몸을 바꾸는 것은 반복되는 작은 움직임입니다. 지속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아침 움직임, 낮 활동 유지, 밤 회복 구조를 의식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면 근육과 관절 기능은 점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변화 속도도 비교적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육과 관절 관리 루틴을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 하고 있는 관리가 효과가 있는지, 몸이 좋아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근육과 관절 역시 눈에 보이는 변화보다 기능 변화가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감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몸은 분명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는 걷는 동안 피로가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예전보다 덜 지치고 중간에 쉬고 싶어지는 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육 지속력이 개선되면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걷는 속도가 조금 빨라지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속도는 근력과 균형 능력, 신경 반응 속도가 함께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기능 개선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폭이 커지는 느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육 힘과 관절 움직임이 좋아지면 보폭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덜 부담스러워지는 것도 변화 신호입니다. 하체 근력이 개선되면 계단 동작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더 들어가는 느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육 활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균형이 조금 더 안정되는 느낌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근육과 신경 협응이 개선되면 몸 중심을 잡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힘이 덜 드는 느낌도 변화입니다. 하체 근력과 협응 능력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넘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줄어드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균형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오래 움직이고 나서도 회복이 빠른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회복 효율이 개선되면 피로 지속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관절 움직임이 부드러워지는 느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절 윤활과 주변 조직 유연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몸이 전체적으로 가벼워지는 느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움직임 효율이 좋아지면 에너지 사용 패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루 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루틴이 일정 기간 유지되면서 서서히 나타납니다. 몇 주, 몇 달 단위로 체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점은 작은 변화라도 방향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몸은 언제든 회복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변화 속도도 비교적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리 시작 후 바로 큰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근육과 관절 변화 역시 오랜 시간 동안 영향을 받아온 결과입니다. 회복 역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속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몸에서 작은 긍정적 변화가 느껴진다면 그것은 관리가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인식하면 동기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근육과 관절은 단순히 운동을 많이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활동 패턴, 균형 자극, 신경 협응, 회복 환경이 함께 작동하면서 유지되는 기능 시스템이라는 것을, 그리고 몸은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계단이 부담스럽고, 균형이 불안하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근육과 관절 기능이 흔들리고 있다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근육과 관절 관리 루틴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핵심은 특별한 운동 계획을 오래 유지하려고 하기보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움직임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몸은 반복되는 자극에 적응합니다. 그래서 무리한 계획보다 지속 가능한 루틴이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움직임 빈도 유지입니다. 하루 중 운동 시간을 따로 만드는 것보다 일상 속에서 몸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일어나고 걷고 방향을 바꾸고 계단을 이용하는 습관이 근육 자극을 유지합니다. 두 번째는 하체 중심 활동입니다. 하체 근육은 이동 능력과 균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하체를 자주 사용하는 생활 구조가 근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균형 자극 유지입니다. 한 발 서기, 속도 변화, 방향 전환 같은 움직임은 신경 협응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균형 자극이 줄어들면 기능 저하 속도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통증 관리 인식입니다. 통증이 있으면 움직임을 피하게 됩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육 기능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통증을 무조건 참고 버티기보다 관리하면서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체중과 부하 관리입니다. 체중 변화는 관절 부담에 영향을 줍니다.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회복 환경 확보입니다. 수면과 휴식은 근육 회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회복이 부족하면 기능 개선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몸 신호 인식입니다. 걷기 속도, 피로, 균형 느낌, 회복 속도 같은 작은 변화들을 인식하면 관리 방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몸은 항상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근육 감소는 하루 만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관리 역시 일정 기간 유지해야 변화가 나타납니다. 몇 달, 몇 년 단위로 활동 능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은 언제든 회복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변화 방향을 바꾸기가 훨씬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이야기한 신호 중 몇 가지가 해당된다면 그것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특별한 병이 아니라도 몸은 이미 변화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방향을 바꾸면 이후 활동 능력과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